자, 또 다른 문제. 이번 사건 이후 여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요. 상대 진영을 향해서 더욱더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갈수록 좀 극단화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어떤 상대방 정치에 대해서 혐오라든지 또는 극단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영원한 어떤 그 갈등 이 정도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뭐 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아마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지지층들의 어떤 이 결집 현상이 이제 강화되면서 우리 정치권에도 소위 이제 빠 문화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성 지지층들이 또 이런 SNS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매체가 생기면서 네.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교육되고 또 뭉쳐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끝없이 적개심들을 유발시키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또 기반을 갖는 그런 또 행태도 나타났고 그게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개딸 현상으로서 저는 아주 극대화되고 있다. 즉 뭐냐면 자신과 함께 있는 당 사람들마저도 수박과 아닌 사람 이걸로 이제 구분시키면서 수박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든지 총알 뭐 한 탄이 있으면 그걸 쓰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프랭카드를 공공연하게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그동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행동이 있다가 이번에는 또 일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있고 난 다음에도 지금 SNS를 보면 양측에 서로 책임들을 떠넘기고 오면서 무슨 뭐 음모가 아니냐, 무슨 자작극이 아니냐, 뭐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버젓이 있고 이것이 또 확대 재생되는 국면인데 저는 정말 이 정치권이 이런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어떤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것 자체는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나 뭐 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이런 어떤 이 극단적인 어떤 지지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말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얼마 있어서 지금 배현진 의원도 이렇게 됐듯이 이런 어떤 그 문화를 느껴서 이거는 초당적으로 정말 여야가 이 사건이 어떤 조금의 이제 좀 수습된 다음에 뭔가 이런 정치적 문화를 하기 위해서 좀 저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당에서 내친다든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어떤 한 분이 그 가지고 있는 흉기를 해서 경찰들을 찌르고 하는 그런 행동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좀 단호하게 이제는 좀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본인들이 피해자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는 각 당의 예비 후보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만 해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반대 성향을 가진 할아버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위협적인 언사와 또 행동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명함을 뭐 얼굴 쪽에 던진다던가 악수를 하겠다고 오셔서 손을 정말 꽉 잡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약간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분 눈빛 살피고 손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네, 최 교수님, 선거를 앞두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악수하고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에 거의 노출돼 있는 거죠. 만약에 저렇게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습격하고 테러를 했던 사람들 앞에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 오는데 경계하고 안 만나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본인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서는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경찰에서 주요 인사들 예컨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또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뭐 이낙연 지금 위원장까지도 신변보호 범인에 포함시키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비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막 욕설을 하거나 뭘 던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방안들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예비 후보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컨대 뭐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긴급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현 의원님, 실제로 이수정 교수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작년 그러니까 12월 초에 연구실 문틈에 협박 쪽지를 끼워놓고 갔더라 이런 얘기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위험이 뭐가 있냐면 내 위치, 동선을 이미 파악한 사람의 이 소행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도 지금 주로 여야의 여성 예비 후보들이 많이 그 인터뷰를 했던데 이게 이제 남자 보좌진을 늘 그럼 동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경찰이 1,000명이 넘는 전국의 예비 후보들을 국가 예산이나 그 공권력으로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신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손을 잡고 호소하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 중에 누군가가 나를 뭐 흉기로, 둔기로 또 뭐 주먹으로 이렇게 발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그 예비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가요. 소영웅주의와 카피캣 이른바 모방범죄자들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때도 그랬고 이번에 배현진 의원 때도 그랬고 뭔가 연령 차이는 있지만 소영웅주의의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또 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팬덤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내가 이번에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데 이제 매몰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과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 나가야 할지 한국 정치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진영 정치를 자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는가. 옛날도 있잖아요. 그 도둑 하나를 10명의 포졸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역량 이전에 정치의 품격과 유권자들의 그 양식으로 막아야 되는데 참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큽니다. 이거 경찰이나 네. 공권력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아니면 예비 후보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다 예. 이제 바야흐로 선거 시즌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폭행 협박을 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37조에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 뭐 체포 감금 이렇게 그런 행동을 갖다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설회장이나 대담회장이나 토론회장 등에서 이렇게 폭행 협박 등을 하면은 주모자는 5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적극 가담하면 3년 이상 30년까지.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하 뇌동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선거를 그 방해하려고 어떤 폭행 같은 단순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 대표도 피습당하고 불과 뭐 한 20며칠 만에 여당의 이제 대표적인 정치인도 피습당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의 위기고요. 정치의 위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서 그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야 모두 자정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곧장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런 테러의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제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 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지만 상대 진영을 향한 말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고 극단적 성향의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구태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권에서 배현진 의원 피습에 이재명 대표 피습 축소 수사를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현진 의원의 이 문제가 경찰 탓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축소 수사
뭘 축소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가 못 하겠어요. 왜냐 지금 경찰이 법을 어긴 게 있습니까? 정당법에 따라서 그 당적을 공개 안 했고요. 또 수사심의위원회 그것도 다 이 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이 4명이고 일반 경찰이 3명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사안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뭐 행안위를 소집을 해서 당시 이 부산 경찰청장 불러서 따지고 했는데, 근데 이 사태의 원인이 다 이재명 대표를 축소한 경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야말로 본말 전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결국은 극단적인 정치 문화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 나은 것이지 이게 경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 때문, 속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모든 사고방식이 정말 지구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네. 이재명 대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극단화 만드는 대한 반성과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요? 네. 자,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으로 본 정치 혐오 그리고 극단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배현진 의원은요, 한 30분 전인 12시쯤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